굿모닝 대한민국. 오늘은 러시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입장이 추가로 들어왔는데요. 러시아 외무부가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세게 경고했습니다. 한 50분 전쯤에 바로 속보가 들어왔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크렘린 궁도 분쟁 개입에 해당한다면서 꽤 세게 또 반발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ответственно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Конечно же,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야, 이 크렘린궁이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실 같은 곳인데 그렇죠.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꽤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직접 거론하면서 무기 지원에 대한 경고를 한 건 지난해 푸틴 대통령의 발언 이후 6개월 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 경우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크렘린 궁은 그러면서 한국은 그동안 쭉 비우호적이었다면서 불쾌감을 수차례 드러냈는데요. 이것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Кардинально нового в этом ничего нет. И в плане санкций и так далее, к нашему сожалению, Сеул занял достаточно недружественная позиция. 이렇게 러시아 그 크렘린궁 대변인 발언들이 나오니까 우리 대통령실도 어젯밤에 또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보면 페스코프 대변인의 언급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그래서 코멘트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윤 대통령의 그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라고 했는데 좀 양국이 센 말들이 좀 오가면서 조금 긴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측에서 더 센 발언도 나왔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는데요. 칸을 걸어냈군요. 네, 네. 그는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적을 돕고자 하는 새로운 열성가가 등장했다면서 그 나라 국민이 그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말대로 퀴드 프로 큐, 주고받는 대가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야,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면은 러시아는 북한에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거네요. 우골적으로 경고를 했네요. 네. 예, 여기에 주한 러시아 대사관도 홈페이지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기로 한 결정이 양국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논평을 올리며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처음에 그 로이터와 인터뷰한 게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미국이 뭐 무기 지원 원하면 우리가 해줄 거를 뭐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원하는 거 미국이 해달라. 그러니까 협상력을 좀 확보하는 차원이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한데 맞아. 아무튼 이 한러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가 뭐 이미 지난해 2월에 서방의 그 대러시아 제재, 그러니까 서방이 러시아를 향해서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에 한국이 동참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미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을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긴장도가 상당할 것 같아요. 네, 그 비우호적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다면 비호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이 3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4,300억 원 규모로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거든요. 푸틴의 심기가 매우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불똥이 괜히 우리에게 또 튈지 매우 걱정되는 바입니다. 네네. 아,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사진 하나 보이시죠? 네. 요 사진은 세계적인 사진 대회에서 우승한 작품입니다. 잘 찍은 것 같은데요? 예, 어딘가를 쳐다보는 여성, 그 뒤로 이 나이 든 여성이 어깨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예. 느낌 있죠? 네. 여기가 있네. 예, 전기공이라는 제목의 이 빛바랜 사진은 얼마 전 세계 최대 사진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와, 1등이요? 진짜 잘 네. 찍었어요. 근데 이 반전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진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이미지였습니다. 이 사진을 AI가 그린 거예요, 진짜? 그러면? 네, 작가가 일부러 AI를 시켜서 이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예, 해당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히자 그제야 AI로 만든 사진임을 밝히면서 수상을 거부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I wanted to see if competitions are prepared for AI images to be handed in, and they are not. It's very
important that they are aware that there will be more and more AI-generated images. 작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진으로 봐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만든 결과물을 예술로 볼 수 있는지, 인간은 거기서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는지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충격이네요. 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